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 해마다 결혼 정년기 인구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합니다. 결혼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는 베트남 사람들. 결혼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만큼 웨딩 시장이 무척 큰 편인데요. 빠르게 성장 중인 베트남 웨딩 드레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쫓아 힘든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이제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민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제 어떤 컨셉과는 조금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었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건 약간 이제 빈티지하면서 깨끗하고 소녀스러운 그런 자연스러운 드레스를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 여성분들의 체형과 잘 맞지 않나. 가진 건 오직 패기와 열정뿐. 미천도 인맥도 없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드레스를 날리려는 대한민국 신인 디자이너의 필사적인 노력. 그 눈물겨운 도전기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대한민국 코트라 지사가 자리한 건물에 해경의 작업실도 위치해 있습니다. 코트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위에 거도 덮고? 그럼요. 마침 해경을 찾아온 손님. 며칠 전 옷을 맡기고 잘 맞는지 오늘 한번 입어보러 온 거랍니다. 그런데 색깔하며 전통 장식의 옷고름까지 웨딩 드레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악하시는 분이라 언니 목소리가 되게 좀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컬러를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좀 우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와인 컬러랑 블랙을 써서 한복 드레스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을 살리면서 우아한 느낌. 게다가 손님도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이었네요. 그러면 입으셨으니까 노래 한 소절만 한번 불러봐 주세요. 한복에 어울리는 우리나라 그리운 강남. 네, 저 그거 불러주세요. 누구의 조지런가. 와, 웨딩 드레스를 위해 베트남에 왔다더니 글쎄요, 왠지 좀 비껴서 있는 느낌입니다. 한국 분들을 더 많이 사귈 수 있고 하노이랑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 알면 제가 그 다음에 10분을 알게 될 수 있고 그만큼 저한테 또 힘을 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참 좋은데 이따금씩 한 번씩 근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그치, 내 드레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좋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베트남이라는 공간까지 온 이 일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구나. 웨딩 드레스로는 아직 변변한 수입이 없는 해경. 드레스 외에 다른 옷들도 제작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원래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속이 타는 건 사실입니다. 베트남이란 나라에 온 지도 벌써 1년 6개월째.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시장을 갔는데 저 외국인이라서 항상 가격을 좀 비싸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가서 제가 구입했었던 가격을 보여드리면 그 가격에 해주시니까 준비할 건 또 있는데요. 왜 이렇게 쭈그리고 가세요? 급하니까 마음이 앉아서 해도 되는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외모도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그 사이 함께 일하는 베트남 직원 프라의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먼저 타고 갈 오토바이부터 챙기고
자, 드디어 장을 보러 나선 길. 웬만한 길은 다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거리의 여성들도 잘 구경할 수 있고 또 차보다 저렴하기까지. 오토바이는 그야말로 든든한 발이 돼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달렸을까요? 드디어 동수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과 비슷한 이곳은 다양한 의류와 옷감을 판매하는 하노이 최대 도매 시장인데요. 시장에 오면서도 혜경은 한껏 차려입었네요. 저는 제 스스로를 아무리 오늘 뭐 시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릴 날도 이왕이면 세팅을 웬만하면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때로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좀 과하지 않나? 너무 눈에 띈다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손님 옷만 그렇게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움직이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맞게 늘 프로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혜경. 특히 옷의 소재를 고를 땐 더 바짝 긴장합니다. Em mua bao nhiêu? Mua bao nhiêu rồi? Thế xung quanh với mình ạ. 아이고,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온 영수증을 꺼내드는 혜경. Ok, 70.000. 하하, 정말 똑부러지네요. 처음에는 역시나 좀 더 비싸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영수증 보여드리니까 원래 가격대로 해주셨어요. 여기는 뭐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여관에선 자칫 바가지를 쓰기도 쉬운데요. 때로는 치열한 눈치 싸움도 펼쳐집니다. Cái hàng 35. Tất cả ở đây là 35 ạ? Không, có loại 38, có loại 35. Đấy, ở đây nó có hai. 제가 일부러 혹시라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르실까봐 후라를 먼저 보냈어요. 보내고 가격을 먼저 알아본 후에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 그럼 내가 가서 색깔을 고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선생님, come here. 자, 이제 가격도 뭐 미리 알았겠다. 마음 놓고 색상을 골라보는데요. Đây, đấy, chất này chất CD này. Cái này cũng 35 là không, cái này là 38. Có nói là tất cả đây là 35 nhưng mà cái mẫu này thì nó 제가 가서 이제 색깔을 골랐죠. 아까 골랐는데 그 가격이 또 다른 거예요. 좀 더 비싼 가격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라가 조금 열이 받았죠. đấy, mà đây là bán là nó còn giá. 비싸? 너? 아휴, 방금 부른 가격도 금세 뒤집히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주문은 받아놓고 옷감도 못 사고 점점 애가 타는데요. 그나마 믿음직한 후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Because I'm not well in here. Trong tương lai thì em rất là muốn làm việc lâu với chị Susan và để giúp chị thành công trong lĩnh vực thiết kế thời trang. Và trong tương lai thì em mong muốn là chị sẽ nổi tiếng hơn và xây dựng được thương hiệu riêng cho mình tại Việt Nam và có thể là đem thương hiệu đấy đến với cả quốc tế nữa. 친구도 친척도 없이 외로운 베트남에서 후라는 든든한 직원이자 친동생 같은 존재인데요. 갑작스런 비에 오토바이 대신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아이고, 피곤했는지 바로 눈부터 감기는 두 사람. 피를 보니 혜경은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뎠던 작년 초, 그때가 생각납니다. 회색빛인 거예요. 회색빛. 어딜 돌아봐도 회색빛이고, 한 달을 기다려봐도 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내내. 2월부터 3월 말까지 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가 원래 이런 데인가? 나 이런 데에서 드레스를 어떻게 해? 이렇게 우울한 도시에서 드레스라는 그런 예쁜 옷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답답한 시간을 지내던 혜경에게 다시 용기를 준 건 베트남 여성들. 한동안 현지 여성들이 뭘 입나 종일 골똘히 보기만 했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길거리 아니면 제 사무실을 출근하는 출근길에서만 봐도 어떤 트렌드를 사실 읽을 수가 없어요. 트렌드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개성이 정말 뚜렷하고, 그런 부분에 저는 확 마음이 끌렸어요. 이거다. 할 수 있겠다. 여기선 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날 언젠간 알아주겠구나. 여기선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베트남 여성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승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베트남 시장. 그 기회를 잡을 때까지 더 달려야 합니다. 20-30벌 정도 같은 단체복을 제작을 해야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한데, 아직 가봉을 안 하신 분이 과반수를 넘어서 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합니다. 항상. 당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드레스에만 매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의상 주문도 늘 정성을 다하는데요. 의욕도 좋지만 이러다 몸이라도 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가진 것 한 푼 없이 먼 베트남까지 찾아와 고생을 자초한 혜경. 이런 시간이 대체 언제쯤 끝이 날 수 있는지 아직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고단한 일과 오늘도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집으로 향하는데요. 만약에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그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쉽게 조언을 해주셨을 텐데, 이제 지금은 그걸 알아서 판단해야 되니까 그 순간이 되면 제 엄마가 보고 싶죠.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지. 피곤이 몰려올 때면 꼭 엄마 생각이 납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집은 차로 30분이나 더 가야 나오는데요. 방값이 저렴한 외곽에서 방 한 칸 임대에 쓰고 있는 혜경의 집. 안은 단출하기만 합니다. 이게 제 집이에요, 사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요. 한번 위기가 왔었어요, 사실은. 위기가 와서 그것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자른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샴푸가 떨어졌는데 샴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 샴푸 값이 비싼 것도 아닌데, 이게 샴푸에 몇 번 물을 타서 썼는데 드디어 그것까지 바닥이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샴푸 사용을 포기를 해야겠구나. 어디서 돈을 빌릴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길을 자처한 혜경의 꿈, 디자이너. 그 길을 택한 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아시죠? 커튼을 잘라서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확 간 거죠. 아,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옷이 너무 이쁘다. 입고 싶은 마음도 물론 반이었지만 직접 만들어서, 왜냐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옷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저거 내가 만들고 싶다. 한 편의 영화로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게 됐다는 혜경. 그 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꿈을 응원해준 부모님 덕분에 베트남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그 부모님이 몹시도 그리운 밤입니다.